엔비디아 칩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인텔 AI 칩으로 바꿔보자 그러면은 칩을 하나가 사는 게 아니라 보통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를 사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연결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 대단히 많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방식의 해자 결합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쟁에서 많게는 정도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AI 전쟁으로 물릴 만큼 국가 간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의 발전 상황과 각 기업들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엔비디아 얘기 먼저 한번 해보죠. 네. 6월 10일 액면 분할 이후에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다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인데요. 액면 분할에 대한 의미와 그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도 이참에 엔비디아 한번 주식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큰 돈을 모으지 않아도 조금 돈을 모아도 하나씩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였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고요. 사실 이번이 첫 번째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실은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짐에 따라서 액면 분할을 시도하는 거고요. 액면 분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주가가 좋다라는 거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 펀더멘탈의 문제겠죠. 일부 연구에 의하면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을 전제로 해서 액면 분할을 하고 나면 한 1년 동안에 한 25% 정도가 오르더라. 이런 통계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거야 이제 단기 주식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분기 여러분들 실적 발표 보셨겠지만 전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게이밍 시장이라든지 PC 시장에서의 엔비디아의 GPU의 매출 자체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요. 절대 다수가 사실은 이제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결국은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H100, B100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고 문제는 1월 달에도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이제 시스코하고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닷컴이 버블이 생겼을 때 어마어마하게 라우터가 팔리면서 시스코의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 라우터를 사간 쪽에서 비즈니스를 창출 못하면서 결국은 이 회사들이 붕괴되면서 라우터의 수요가 갑자기 일시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 보면 자꾸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도 언젠간 한번 떨어질 텐데 조정이 올 텐데 여기서 핵심 그렇다면 뭐냐면 엔비디아 H100을 사간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H100을 많이 사갔던 작년에 약 40%를 사갔던 기업이 4개 기업입니다. 하나가 메타고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다음에 구글과 아마존이 무려 H100의 40%를 사갔거든요. 나쁘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죠. 이 4기업이 돈을 못 벌면 이 전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 새로운 고객이 늘어난다든지 기존 고객의 매출이 증가하는 형식으로 해서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 AI로 전환을 완전하게 이뤄내면서 광고 수익도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또 기업들의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엔비디아의 칩의 소비자들이 경제 활동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스코와 같은 꼴로 나지는 저는 절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연준의 어떤 이자율의 변동이라든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또는 전쟁의 어떤 확대라든지 이러한 외생 변수에 의해서 시장의 조정은 올 수 있지만 내재적인 어떠한 수요 공급선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이 오기에는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이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러한 4개 기업 중심에서 이제 점점 수요가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가 AI 로봇의 등장. 그러니까 로봇과 AI가 결합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이 꿈의 어떠한 미래의 어떠한 산업이 아니라 당장 올해 2024년 하반기에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시험 운영에 들어가고 2025년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현대차 공장에서 시험 운영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공장에서 시험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또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AI 로봇이 어떠한 먼 미래가 아니라 대단히 가까워진 현실적인 일정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엔비디아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루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루트라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모든 로봇 기업이 AI 기술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AI를 학습을 시켜주겠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하이반에 있었던 컴퓨텍스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런 물리적인 부분의 AI가 다 들어갈 거고 이 학습을 갖다가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 공간, 트윈 공간에서 로봇을 학습을 시켜서 이 AI를 AI 기술이 없는 로봇 기업에도 제공해 주겠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쓰겠다. 제공하겠다. 즉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로봇을 하는 기업들도 다 클라우드에 접속해야 되니 그때는 아마존 가서 하지 말고 MS 가서 하지 말고 우리 엔비디아가 직접 운영하는 로봇 클라우드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해라. 그럼 여기에도 이제 수요가 창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밀리터리 부분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타임즈 같은 경우는 The First AI War라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국방 기업들이 또는 국방부에서 우리도 AI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AI 경쟁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국방 AI들이 대단히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AI 칩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있고 이걸 엔비디아는 주권 AI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AI 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잘 분석을 했더라고요. 사실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들이 각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각국이 GPU 어떤 그 산업에 그걸 갖다가 구입하는데 네네. 경쟁을 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뭐 아시아, 유럽, 중동 등등 해서. 네네. 그래서 기존의 그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네. 국가들, 기타 국가들에서도 그 GPU 칩 구매 경쟁이 불고 있다. 뭐 이런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있더라고요. 주권 AI라는 거고 그걸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했었고 네네네. 사실 그 전부터 파이낸셜 타임즈도 계속 분석을 하면서 지금 국가 간의 AI 군비 경쟁, 암스 레이스가 발동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강력하게 엔비디아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펀다멘탈은 엔비디아는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 근데 여러분 투자자들께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매출의 성장이죠. 이렇게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이터 센터의 매출, 즉 AI 칩의 매출이 사실은 작년 2023년 2분기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높게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기별 성장률도 너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2분기에도 3분기에도 4분기에도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길 바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높은 수요가 계속 유지는 되겠지만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냐 이건 조금은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이어질 것이냐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좀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칩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경쟁사들도 뛰어들고 있지만 이런 경쟁사가 뛰어들기에는 엔비디아의 해자가 되게 강력합니다. 엔비디아는 여러분 아시는 쿠바라고 하는 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NIM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자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개발자들한테 야 이번에 인텔 칩이 좀 저렴하게 나왔던데 인텔 AI 칩으로 바꿔보자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칩을 하나가 사는 게 아니라 보통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를 사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연결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이 개발자들한테는 우리 인텔 칩으로 바꾸자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 너무 귀찮은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저 그냥 편한 엔비디아 칩 주시면 빨리빨리 작업을 할게요.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강력한 해자고 이러한 것이 쿠다라고 있었고 이번에 NIM이라고 님이라는 것들을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방식의 해자 결합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는 뭐 샘 알트만, 오픈 AI 샘 알트만도 7조 달러를 모아서 자기가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ASML에다가 이 발주를 해서 이 장비를 갖다가 공장까지 이전하는데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1.5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쟁에서 1년 최소한 1.5년 정도에서 많게는 2년 정도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의 시장 재편은 조금 더 앞으로 진행되는 엔비디아의 실적들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분간 엔비디아의 강력한 이 시장에서 존재하는 디맨드, 공급 부족에 의한 부분에서의 높은 그로스 마진, 총매출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